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자, 이트렌드와 국내 시장에 가장 먼저 ETF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ETF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ETF 삼성자산운용사와 콜라보로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모빌리티 섹터를 오늘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 조상준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M트렌드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많이 이렇게 출연을 안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유니크한 오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M트렌드 채널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아유. 네. 차장님이 저는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차장님이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 안 하셨어도 네. 내용이 좋으면 그게 이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같이 찍으신 분이 워낙 워낙 하셔서 네네 그 좋은 매치업을 부분도 해주셔서. 조금 네. 있었지만 네. 아무튼 오늘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장님 그래도 저희 이트렌드 가족분들한테 처음 인사하시는 거니까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그리고 ETF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조상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차장님은 유튜브 방송은 뭐 지금 삼성자산운용 그 유튜브 채널도 가끔 네. 나가셨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자산운용 ETF 채널도 많이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얼굴이 그대로시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런 편이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도 4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대 한 중후반이신 것 같았는데 그 방송에서 예전 봤었던 게 40대 초반이신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ETF 쪽으로 공부하시고 계속 업을 하신지 그럼 한 몇 년 정도 되시죠? 저는 이제 최초에 이제 커리어는 이제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업계에는 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호흡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시장과. 알겠습니다. 이게 ETF 지금 뭐 컨설팅 팀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ETF에 여러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좀 소개를 ETF의 장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너무 좋아서. 일단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장점인데요. 쉽고 싸고 빠르다. 쉽고 싸고 빠르다. 네, 그렇죠. 그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쉽다라는 점은 사실 개별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같은 테마나 섹터에 있더라도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할지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신데 ETF는 목표로 하는 기초지수에서 포트폴리오로 종목을 구성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나 뭐 테마에 분산 투자가 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되다 보니까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일반적인 공모펀드, 액티브펀드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용도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ETF가 펀드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펀드는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들어가고 싶어도 뭐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나 그 다음날 뭐 종가에 들어가나 시간 자기가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매도를 해도 또 플러스 2일 있다가 또 환매가 되기도 하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시간이 좀 그렇죠. 걸리고 근데 ETF는 내가 이 시점에 바로야 지금이야 하면은 바로 매수하고 또 청산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하시고 바로 재매수 가능하시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펀드의 장점을 골고루 섞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ETF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때 저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실수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상품을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ETF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이전의 이동수단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좀 원론적으로 좀 네, 말씀드리면은 필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학계나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빌리티 혁명, 즉 스마트 모빌리티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맞춤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정말 어렵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해하기 어렵시죠? 아니요, 어려워도 네.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뭔가 투자에 대해서 좀 내가 기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센터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네, 이해가 아닙니다. 되시는데 네.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새로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워딩으로 바꾸면은 네. 저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네. 공상과학 영화의 현실화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공상과학의 현실화.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센터장이 네. 예전에 혹시 백투더퓨처라는 알죠, 영화 알죠. 좋아하죠. 네. 네. 그게 한 40년 된 영화거든요. 벌써 우리 네, 8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뭐 과거에 이제 뭐 날아다니는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네. 뭐 주인공이 날아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기억납니다. 뭐 예. 이렇게 발을 쿵 찍으면은 신발끈이 네. 저절로 매지고 네, 이런 네. 뭐 되게 그 당시에 미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정 부분 어느 그런 많은 기술들이 그 영화에서 나왔던 기술들이 현대 지금 많이 상용화가 돼 있고 현실화가 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운동화 끈이 자동으로 묶이는 신발도 나이키에서 이미 출시가 됐고요. 네. 뭐 호버보드라고 해서 그렇죠. 그 나르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렉서스에서 뭐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네. 렉서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되고 스타트업에서 뭐 드론 기술을 이용해서 뭐 만들기도 네.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봐왔던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서 이제 현실화되는 네. 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자기장을 통해서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아시네요. 제가 그런 네.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런 스케이트보드가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했는데 그렇죠. 아직 상용화해서 제 손에 들어오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전 문제도 있을 수가 네, 있고.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날아가는 차 이게 네. 저희들 꿈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막히면 갑자기 버튼 누르면 쭉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거 그런 생각도 해봤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 그 테드에서 일론 머스크가 시연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갑자기 옆에 도로 옆으로 가가지고 네, 버튼 저도 누르면 봤어요. 밑으로 지하 쭉 내려가서 쭉 터널로. 가고 네. 또 그게 3차원 측면에서 보면 지하를 계속 팔 수 있으니까 도로가 막힐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네, 네,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그럼 하늘을 나르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UAM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네. 뭐 UAM 혹은 뭐 에어택시라고 불리는데 이런 이제 도시형 모빌리티들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네. 이제 이렇게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네. 열심히 자동차 섹터 모빌리티에 투자해서 그런 그 UAM 우리 네. 한 대씩 뽑아야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우리 한번 공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모빌리티 혁명의 대표적인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네, 전기차,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세대 운송 시스템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네, 대표적인 모빌리티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는 알겠고 드론, 네. 드론 놀이 있잖아요. 한강 네. 어디 부분에서만 네. 할 수 있다. 네. 드론. 근데 그 드론을 활용한 유통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전기차, 네.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이런 주요 컨셉들이 네, 테마들이 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5G가 나오면서 네, 정보통신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네. 이제 사물들이 네,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화 네. 됐다라고 봤을 때 음,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운송수단 네, 그 넘어서까지도 우리 사회 그 실생활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네.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최근에 아마존에서 네. 그 이 큰
풍선 비행기 있잖아요. 아, 예. 네, 그거를 각 지역별로 보내서 네. 거기서 버튼 누르면 각 드론이 수십 대가 쫙 네. 가가지고 맞습니다. 배달을 한다는 네. 그런 세계가 벌어지면 네. 거의 그 지역에 사실 거기 그러니까 그 비행선을 이름은 뭐라고 하죠? 아무튼 거기 안에 이렇게 재고가 돼 있고 버튼 누르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딱 인터넷 누르면 30분 만에 네. 배송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리면 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멀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멀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건부 자율주행 네. 상용화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이제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네. 차고요. 현재로서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 단계는 이제 5단계로 이제 보통 나눕니다. 네. 1단계에서 2단계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주행을 직접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약간의 편의가 제공되는 이제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네.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맞습니다. 엄청 편해요. 뭐 차간거리 유지 시스템, 네. 뭐 속도 유지 시스템, 요 정도가 탑재된 게 이제 1이나 2단계까지가 네. 이제 그 정도고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 보면은 이제 운전자가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3단계는 이제 특정 세팅된 혹은 인프라가 구축된 고속도로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고요. 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급격한 자연재해라든지 네.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만 운전자가 그 제어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어느 정도는 거의 90% 가까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네. 운전자가 아예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들이 아예 사라지는 차가 네. 생길 수도 있는 단계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이제 뭐 3단계 자율주행차까지는 이제 상용화가 된 상태예요. 네. 특정 도로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근데 2035년까지 이제 자율주행차가 연평균 한 40%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30년 정도에 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기 때문에 네. 또 각 국가들이 관련 법규나 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차 산업을 이제 부음하기 위해서 또 네. 많이 지원하고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실 만한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인데 완전 자동화가 되면 네. 출근을 시킨 이후에 네. 그 차가 택시 역할을 해서 네. 생산성을 유발할 네,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공유 서비스가 좀 더 다른 식으로 활용된다면은 네. 뭐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이야기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약간 그림을 그려본 건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이 좀 많이 활발해졌잖아요. 재택근무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래에는 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이 될 것이고,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 되고 자율주행차 자체가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집 자체가 이제 찬 거죠. 네. 그 모빌리티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도 거기서 하고 생활도 그렇죠. 거기서 하는데 바다가 보고 싶어. 그러면 네. 자율주행으로 밤새도록 네. 뭐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네. 차가 알아서 자기는 그 시간에 자고 있고 와. 도착해서 바다 보고 거기서 일하고 와. 다시 또 자율주행으로 돌아오고 네. 이런 미래도 꿈 같은 일이네요. 네.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 광고가 기업에 네. 큰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인스타나 아니면 광고, 뭐 쿠팡 이렇게 검색했었던 게 데이터로 모빌리티에 적용이 돼서 네. 자기가 이제 멍 때리고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 차가 광고했었던 거 많이 봤었던 걸 그걸 사라고 그 근처도 가고 예, 맞습니다. 그걸 허용하고 수락하면 충분히 네.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와, 이 광고 쪽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베네핏이 될 수 그렇죠. 있지만 기업 네. 입장에서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은 테마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자율주행 얘기만 해도 차장님이랑 뭐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드론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네.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그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네.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드론은 이제 저희가 무선조종 헬리콥터 같이 장난감?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네. 일단은 뭐 사회 기반 시설에도 활용이 되고 농업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뭐 심지어는 군사적으로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람이 이제 액세스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뭐 천연가스 배관망 네. 이런 걸 관리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론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네. 농사할 때 뭐 비료를 뿌리거나 그렇죠. 이런 뭐 동물들한테 사료를 주거나 이런 네, 일들을 네. 또 드론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미 뭐 방송 보시다 보면 뭐 높이 올라가지고 큰 뷰로 이렇게 찍는 것 같은 네. 경우는 드론으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맞아요. 뭐 전쟁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 같은 부분에서도 네. 이제 사람 대신 드론이 좀 대체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드론이 이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이제 장난감을 넘어서 네. 저희의 이제 생활에 엄청 많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이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한 작년까지 봤을 때 이제 드론 시장을 44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데 한 2025년 정도 되면 636억 정도 수준까지 규모가 커질 거로 전망을 하고요. 네. 뭐 연평균으로 한 55%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도 많이 관련돼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라든지도 개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그 부가가치가 창출될 걸로 그렇죠. 보이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네. 그 뭐 비행선에서 너무 드론이 신기했어요. 나와서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이미 아마존이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최대 무게는 2.3kg로 제한이 돼 있긴 한데 네. 2.3kg까지 물건을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가능한 게 승인을 받았는데 네. 아직 일단은 테스트까지는 완료됐고 네네. 상용화는 이제 거의 눈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와. 뭐 2.3kg도 사실 아마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2.3kg 정도면은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겠다. 파손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런 네.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있으니까요. 드론 역시 또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도 정말 드론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근데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애들이 엄청 저는 한 일주일 갖고 놀아도 안 되는데 네. 한 이틀 갖고 놀던 저보다 운전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드론으로 이제 파생될 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럼 유통업계도 네. 뭐 정말 큰 혁명적인 그렇죠.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뭔가 대책이 그런 미래 사회가 오면 네. 아무튼 뭐 정부 기관이 열심히 하고 또 기업도 서로 공생하는 뭔가가 네.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드론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물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네. 결국에는 이런 앞으로 비전이 큰 네. 이제 모빌리티 ETF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 지금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친환경 열풍을 타고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시장 침투율인데요.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M트렌드에 나가서 말씀드렸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네. 해서 이제 어떻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진짜 막막해요, 사실. 네. 너무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로서는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네. 근데 한 2025년도에는 이게 10%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침투율이 한 10% 정도가 2025년도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규제를 하면서 맞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이제 판매를 2030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막아가는 이제 시장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수요는 이제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에서 다니세요 보면 파란색 번호판 맞아요. 차 많이 보잖아요. 제가 타이칸을 한 5,000km 타고 다녔었거든요. 진짜요? 네, 5,000km 타고 다니면서 네. 느낀 게 뭐냐면 충전 시스템이랑 네. 제가 대구 한번 갔다가 네. 난 전기차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네. 이 승차감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네. 근데 장거리 갈 때는 네. 그것만 좀 채워주면 그렇죠. 휴게소에서 2시간, 3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것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거랑 지금 타이칸, 이제 네. 포르쉐 타이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저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 맞아요. 경쟁력 있는 테슬라 3가 되게 많이 테슬라 보이고 3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네. 이 정도가 이제
그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전기차였는데 네. 최근에 말씀해주신 타이칸이라든지 뭐 제규에서도 전기차 나왔고요. 벤츠에서도 나왔고요. 네, 벤츠에서 네. EQ 시리즈 나왔고 맞아요. 해서 고급화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단순히 뭔가 친환경적인 네. 컨셉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보시고 전기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네. 나는 럭셔리 차량을 좋아하는데 네. 럭셔리 차량으로 전기차가 있네? 그러면은 더 사볼만 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판매자의, 그 구매자의 네. 폭이 더 넓어진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현대차 제네시스에서 네, 거기도 나와요. 제네시스 원래 본차 디자인이 맡기지 않고 네. 전기차로 놨다는 네. 것도 이것도 혁명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엔진차는 사라지고 전기차가 네. 거의 할 맞습니다. 거라를 네.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이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GAT-E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GAT가 네. 똑같은 모양의 그러니까요. 그냥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가 달린 형태로 네. 이제 나오게 된 거니까요. 보통 전기차 하면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아이오닉 5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디자인이 근데 기존 디자인에다가 전기차로 확 이거는 결국에는 전기차가 엔진차에서 전기차 뭐 디자인도 안 바꾸고 그렇게 그쵸. 결국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결국은 뭐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디자인이 네. 점점 발전을 하는 그렇죠. 거겠지만 뭐 과거에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매자들을 네. 유혹할 수 있는 그렇죠. 디자인으로 네. 더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의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침투율 전기차 이게 워낙 아마 저희 ETF에서도 전기차의 비율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투자 비중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ETF도 선택하시고, 네. ETF 상품 내에도 전기차 비중이 더. 네,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 각광받는 테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량들을 투자하는 뭐 자동차 섹터 ETF 쪽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제 이제 투자되는 자금 보면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몰리고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 이제 투자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뭐 차세대 운송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서두에서 이제 샘 부장님이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차세대 운송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공유 모빌리티. 맞아요. 공유 모빌리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시를 찾아보면은 소카 같은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이 있고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 도로에 보면은 이제 뭐 공유 퀵보드들이 되게 많아요. 전기 스쿠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공유 모빌리티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운송 수단을 쉐어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공유 모빌리티는 마스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요? 네. 좀 더 쉽게 좀. 뭐 아시는데 또 여쭤보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마스가 이제 MAS고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를 하나의 수단이나 인프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로 본다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분들이 출근을 하실 때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가서 환승을 해서 지하철을 타시고 또 내려서 또 버스를 다는 아니시겠지만 또 다시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셔서 사무실에 도착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퇴근할 때도 같은 패턴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이게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의 출퇴근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각각의 운송 수단의 환승을 통해서 이제 통행 사슬이 이루어졌다면은 마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계획이 되고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통합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버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뭐 버스를 이용하고 대전에서 뭐 대구까지는 뭐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서 뭐 거기까지는 다른 공유 뭐 차량을 이용해서 가겠다 하는 거를 한 어플 우버 안에서 모든 걸 다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해놓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이패스가 원래는 조그만 길에서 이렇게 가고 결제를 하고 갔는데 이제는 도로가 넓어지면 그냥 막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톨게이트에서 돈 현금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진행은 바로 가는데 이제 또 도로까지 넓혀가지고 아주 크게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생각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예약을 하면 네. 핸드폰에 NFC인가 뭐가 있잖아요. 네네, 칩 있죠. 네. 네. 그 칩에 그게 등록이 돼서 그냥 버스 타면 그 칩이 바로 인식이 돼서 네. 그렇게도 네.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버전인 거죠. 근데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할 충분히 거라고. 가능한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마스의 네. 예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버스 환승 시스템, 네. 이제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 이런 게 네. 이제 되게 초기 단계의 마스라고 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뭐 카드 하나, 교통카드 하나로서 모든 이제 대중교통에 이제 그렇죠. 환승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이제 초기 버전의 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지금 차장님 이런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럼요. 관련된 네. 회사가 뭐가 있을까를 그렇죠. 공부해 보시면서 오늘 뭐 차장님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스마트 시티 구축에 모빌리티가 필수적 요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도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운송수단은 계속 종류도 늘어나고 네. 뭐 양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가 점점 혼잡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적으로나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뭐 기존에 존재하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스마트 시티라는 이제 컨셉이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도시화율이 한 68%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도시 문제는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제 꼭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됐고요. 네. 세계 교통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작성한 리포트를 보면은 발전된 극대화된 공유 서비스가 실현이 된다면은 현재 자동차 대수의 3% 정도의 숫자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자기가 이제 자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제 교통 혼잡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고요. 뭐 기존에 사용했던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정보 기술 개발이라든지 ICT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스마트 시티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댈러스라는 시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뭐 카메라랑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뭐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는 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랑 그 통신회사 NTT 두 회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 무분 시티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후지산 근처에 그 도요타 공장이 있었대요.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빌리티의 장점이 있는 토요타와 통신 기능의 장점이 있는 NTT가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이제 도시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 스마트 시티 구축에 제가 먼저 질문을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의미 이거부터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은 사실 서울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에 워낙 이 도시들이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뿌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서울 경기 외곽 쪽부터 이렇게 신도시 할 때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되면 계획 도시가 되면서 인구 분포도 좀 나눠지고 이 스마트 시티 공부를 많이 근데 이거 투자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파생돼서 나오는 산업도 엄청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4가지 테마가 다 유기적으로 이제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와 뭐 드론과도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기차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빌리티라는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개별 테마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한 4가지 테마를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그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옆집 친구가 수익이 났다 이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개별 종목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ETF를 처음 공부하고
바로 이거야.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차장님이 더 많은 활동 좀 해주셔서 많이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로 관련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만 할 만한 네. ETF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저희 좀 약간 대화를 나눴지만 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특정 모빌리티 테마에 투자하는 상당한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사실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네. 뉴 트렌드에 투자하는 상품은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최근에 상장한 네.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특정 테마에 한정지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테마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뭐 자율주행, 드론, 전기차, 차세대 운송 시스템 테마가 골고루 섞여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명을 봤을 때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니까 S&P에 상장된 스마트 모빌리티의 기업들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네. 보시게 되면은 ETF 명에 이제 미국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미국 기업만 투자되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에 상장된 네. 글로벌 리딩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들이 네네. 상장되어 있고요. 그럼 중국도 상장되어 있고.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면은 네. 편입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맨 끝에 붙은 S&P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사업자의 네. 이름이 붙은 거라서 네. S&P에서 S&P의 자회사인 켄쇼라는 네.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지수 산출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사업자 이름이 뒤에 붙어가지고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네. 있는데 이거를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애초에 ETF의 명칭 자체만 보더라도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되는 거라는 네.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쵸. 되는 게 ETF의 큰 장점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전 세계에 이 모빌리티에 투자되는 회사, 네. 그러니까 그 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네. 우리 코덱스에서 이 상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80개 기업이 네. ETF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 기업의 핵심 산업 영역이 가까운 기업들을 이제 산출해내고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핵심 기업과 비핵심 기업으로 나눠서 핵심 기업에 약간 20% 정도 가중치를 줘서 네. 동일 가중 방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은 이제 연 2회, 6월하고 12월 한 번씩 이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네. 한 10여 년 정도 ETF를 너무 좋아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시대적인 흐름에 그 각 자산운용사가 그 ETF 상품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상품을 워낙 많잖아요. 수백 개가 되는데 그냥 이 상품 만들어 이게 아니고 시장 조사를 다 해서 결국에는 이 업황이 뜰 거다라고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상품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서 내일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 좋아질 산업을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서 뭐 상장되는 프로세스라든지 뭐 상품이 구성되는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트렌드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떤 뭐 투자처가 유망할지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트렌드 채널에 또 그 형제 채널인 M트렌드를 저희가 한 이유가 결국에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사의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도 출시가 된 이유가 차세대 먹거리고 이건 미래에 이제 다가올 거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허투루 듣는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공부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도 계속 곱씹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 투자는 영역과 주요 기업 투자 전략까지 방금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기업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핵심 사업인 경우에 이제 투자가 되고요. 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은 테슬라, 네. 테슬라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도 있고요. 리오토라나 니오, 샤오펑 같은 중국의 이제 네. 전기차 기업도 같이 말씀해 주셨던 중국 기업도 네. 편입돼 있고요. 뭐 하이어카라고 이제 최근에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이어카, 리프트, 네. 우버 같은 공유 네. 모빌리티 기업들도 편입돼 있고요. 뭐 엔비디아나 네. 암바렐라 같은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네. 편입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빌리티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일 비중으로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좋았을 때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밸런싱 기간에 매도가 돼서 고점 매도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네. 자연스러운 분산 투자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동일 비중이라는 게 매력 있네요. 보통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장점도 있지만 단점적인 것은 그 회사가 더 갈 수도 있지만 비중적인 측면에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 근데 이게 제가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게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일 비중. 네, 맞습니다. 네, 저 공부 많이 했죠? 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동일 비중에 대한 장점이 있다. 또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일단은 국가 비중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 75% 정도 투자되어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한 7%, 그리고 뭐 일본, 이탈리아, 인도,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타타 모터스라는 종목도 이제 편입돼 있고요.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테마로도 나눠지고 지역으로도 나눠지고 이렇게 뭐 사실 종목 선택하기 어려우신데 이런 ETF 하나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하시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녀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지금 초등학생이면 이거 멀리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서울대 보낼 거를 미국 아이비리그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잘하시겠지만 주식이 우상향 한다는 많은 표현을 쓰지만 그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계속 등락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들을 조금 자기가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안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문제죠.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들어서 약간은 그냥 워딩만 보고 신문에서 워딩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센터정의처럼 이렇게 좋은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이제 학습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좀 발전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모르셔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 실패할 수,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성공에 좀 가깝고 실패에는 좀 멀어지는 그런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그 중심에 ETF가 있고요. 그렇죠. 그 ETF.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삼성 자산운용사에 만들어준 거죠. 너무 감사한 ETF 상품입니다.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관련 ETF를 소개를 했는데 M트렌드 때도 방송 잘해주셨지만 저희 트렌드 때도 좀 편안하게 옆집 교회 오빠처럼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방송 어떠셨어요? 뭐 센터장님이 워낙 리딩을 잘해주셔가지고 리딩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덕분에 방송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약간 부담 좀 갖고 계셨나요? 부담 엄청 크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은 채널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도 많고 사실 기존에 M트렌드 촬영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투자자 분들도 더 다양해지신 것 같고요. 이 트렌드는 좀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좋은 상품 안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근데 코덱스 자동차 ETF가 있잖아요. 이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그 종목과 그 상품과 이 상품에는 좀 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알지만 초보분들은 코덱스 자동차 ETF도 좋은데 나 성과 잘 냈는데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크게 봤을 때는 모빌리티에 투자되는 거는 같은 상품인 거고요. 코덱스 자동차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 투자됩니다. 아. 현대차, 네.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부터 뭐 네. 현대모비스 같은 네. 부품업체까지 네.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에 모두 투자되는 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될 수 그쵸.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맞습니다. 독보적인 네. 위치를 국내에서 독보적인 네.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덱스 자동차가 조금 더 적합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네. 뭐 해외 시장이라든지 네. 더 다가올 트렌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네. 스마트 모빌리티 아. ETF가 조금 더 적합하다. 그냥 분산 투자 관점에서 둘 둘이 다 이렇게 좋습니다. 나눠서도 네. 제일 좋은 배분 방법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 조상준 차장님과 아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자산운용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린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 꼭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서로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